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충북문화유산의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충북문화유산.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박종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청주시립미술관입니다. 예전에는 한국방송, 그러니까 KBS가 있던 건물이 이제 미술관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서예 인생이라는 전시회인데요. 충북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서예가인 충북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서예가인 김사달 선생님과 이상복 선생님의 작품을 오늘 전시를 하고 오늘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가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가면서 얘기할까요? 네, 여기는 자주 와보셨나요? 자주 오진 않고요. 저도 뭐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기회만 있을 때 가끔 옵니다. 예. 누구냐? 여기가 얼마 전에 BTS 그 리더인 RM도 왔다 간 곳인데요. 뭐 셀럽들이 오는 곳이니까 예. 저도 와야 되겠어요. 저도 셀럽. 예. 누구냐? 김사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남긴 작품이 왜 문화유산과 연관이 있어? 이런 의문도 생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남겼던 대표적인 작품들이 지금 문화유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단산성에 있는 동남문에 있는 현판이라든지 그런 문화유산의 현판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가서 보시면 그런 문화유산과 연계된 다양한 서예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냥 올라갔지만 원래는 관람료로 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기획전은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는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까요? 김사달 박사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1호 2, 3 연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천재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상복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복 선생님은 서예 교사로 재직을 하셨었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기셨던 그 비들이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것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글씨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재미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저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북이 낳은 서예가, 젊은 서예가 신철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젊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네.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머리만 하지 사실 젊은데 이런 글씨체를 뭐라고 하나요? 이건 이제 초서예요. 그 한자 글씨체 중에서 가장 흘려 쓴 글씨체. 우리가 제가 못 읽은 거겠죠? 조선시대 보면 편지 같은 거 빨리 쓸 때 많이 썼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근데 이 초서체는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만은 탈초로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즘 젊으신 분들, 요즘 이제 서예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서체를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거는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읽어낼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완전 행서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랑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대략 이 소자가 나왔으니까 송나라 때 소동파가 임술년 가을 7월에 뭐 이렇게 손님과 함께 뭐 대충 뱃놀이를 했구나 뭐 적벽에서 이런 정도는 아는데 전문가 많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가서 또 어려운 부분은 몰라요. 여기는 좀 앞부분이라 좀 쉬운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아까 그 초서랑은 좀 다르게 이것도 좀 글씨체가 특이하네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글씨체가. 요거는 바로 초서 전에 해서 우리가 가장 그 한양해서라는 폰트 있잖아요. 네. 그 해서와 초서의 중간쯤 단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연결해서 쓰되 원래의 글자의 형태는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가끔 모르냐면은
서예가들이 글씨를 쓸 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글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지방마다 글자가 약간씩 달랐잖아요. 그런 거를 다양하게 옛날 글씨, 천년 전 글씨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형태를. 그래서 아는 글자도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연이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상복 선생님이 원래 초서의 대가셨어요. 서예 담당 교사로다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상복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예전에 충북에 보면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유성종 교육감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유성종 교육감이 그 이상복 선생님과 이렇게 친분이 가까웠었는데, 유성종 선생님의 큰 딸이 이상복 선생님에게 글씨를 배웠었어요. 그 큰 따님이 아직도 이상복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이번 전시를 하려고 부천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가지고. 네. 보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 뭐 문화유산들의 이제 작품들은 다 이제 뭐 서예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서예를 배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년 전만 올라가고, 200년까지 볼 필요 없나, 100년 전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썼던가. 그건 그렇다고 해서 한자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의 많은 부분이 한자를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해해야지만이 문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자체네요. 이거는 무슨 글자체라고 하나요? 이런 거는 이제 글자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가 글자체라고 하면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글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서풍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가 쭉 완성되는, 정립되는 시기가 한 당나라쯤으로 봐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그 글자의 그 작가들마다의 서풍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 같은 거는 유공건이라고 하는 당나라 사람의 글씨체예요. 그래서 그 유공건의 글씨체를 이 김사달 박사님이 이제 임서라고 해서 따라 쓴 거죠. 요즘 같이 뭐 함초롱 바탕체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나눈 고체. 예. 다 비슷해 보이는데도 조금씩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글씨체가. 그게 이제 서예 변화의 멋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서예랑 조금 다르네요. 뭐 사파도 있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질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예를 선생님한테 그대로 배울 때라든가 아니면 옛날 서예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그 유교 문화를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법대로 하는데, 여기 그 우리 김사달 박사님은 굉장히 서예를 즐기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아마 술을 드셨지 않았을까. 이제는 아마 그 여기서 보면 술하면 또 이태백이 생각나잖아요. 여기서 세 잔 술에 큰 도가 통하고 한 말의 술에 자연과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는 그 우리 월화독작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박태준 그 선생님이 쓴 글씨에다가 본인이 이제 첨한 건데, 뭐라고 썼냐면 술이 좀 취하셨을 때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여기다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사주라고 돼 있잖아요. 뱀 독이 들어가 있는 술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거 중국어죠 참. 와야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개구리다. 뱀 나오라 그래. 알아야지만 재밌겠네요. 그렇죠. 저희같이 이게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인 사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그림 같기도 하고 뭐 어디 뭐. 그쵸? 우리가 가장 그 문자 중에서 그림 같은 글자가 전서체입니다. 근데 전서체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우리 그 선생님께서 보신 게 많이 본 것 같다라는 건, 우리 예전 집에 무슨 어떤 식기라든가 일상생활용품이 많이 써져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목숨 숫자, 그래요. 복자, 복받으라 할 때, 건강하다 할 때 강자, 그 건강대상은 아닌가? 하여간 강령입니다. 우리가 이 글씨체를 또 많이 본 게 있어요. 아니, 이 글씨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글씨인데 젊은 친구들한테도 약간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에서 이렇게 온 카페 이름 공차라고 있죠. 공차? 예, 공차. 공차의 그 마크가 이런 전서체로 돼 있죠. 근데 이 전서체가 왜 등장하냐? 내가 봤을 때는 그 진시황이 그 천하를 이렇게 대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마다 동네마다 말이 다 다르고 문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한 그 최초의 한자가 바로 전서인데, 그 전서 중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소전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이제 문자를 통일했을 때의 그 초창기 글자고, 그 이전에는 큰 대자 써서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특이한 글씨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서체에 해당되는 글씨체입니다.
근데 이제 예서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이제 진시황이 먼저 문자에 대한 정립을 시켜가지고 통일시켰다고 했죠. 그게 이제 소전인데 문자가 나오면서 행정이 발달을 해요. 쉽게 가장 그 행정이 필요했던 게 당시에는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을 가둬놓고 뭐 노예처럼 일을 시킬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이름을 정리해놔야 되기도 하고 얘가 얼마큼 했는지의 간단한 메모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씨를 빨리 써야 되는데 전서는 너무 장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발달한 게 한나라 때 등장한 게 바로 예서입니다. 근데 예서 역시 이렇게 줄이 반듯하고 크기가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 한나라 때의 글씨의 이런 어떤 뭐 깨끗하고 좌우 정리가 잘 된 이유는 한나라 때 가장 두드러진 그 문화적 특징이 종이가 발명되고요. 체륜에 의해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석이라는 문화가 돼가지고 문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된 거를 많이 공개하는 거에 많죠.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예가 그리고 한문 문자가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유산을 그냥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얻은 정보를 통해서 가서 알고 가서 보고 즐기면 더 재밌게 더 많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시는 6월 5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연휴에 할 거 없으시고 뭐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어디 갈 데 없으실 때 여기 시원하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그리고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북문화유산 박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려워. 아니, 이제 그만할래.